세계 1위의 잔혹함. 대만 언론이 안세영의 경기를 두고 내린 자조적 평가는 과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담담했고 냉정했으며 현실을 인정한 표현에 가까웠다. 31분. 이 숫자는 단순한 경기 시간이 아니라 현재 여자 배드민턴 판도를 설명하는 가장 압축적인 지표였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14, 삼성생명은 인도 오픈 16강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몸소 증명했다.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불필요한 랠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압도적 속도, 완성된 운영, 흔들림 없는 집중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경기는 승부가 아니라 처리에 가까워진다. 안세영은 15일 인디라 간디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인도 오픈 슈퍼 750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대만의 황유순 세계 랭킹 38위를 2-0-21, 14, 21, 9로 제압하며 가볍게 8강에 올랐다. 경기 시간은 단 31분. 스코어는 일방적이었고 내용은 더 일방적이었다. 1게임과 2게임 모두 상대가 흐름을 되찾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승리 직후 대만 언론과 해외 매체들이 사용한 표현은 공통적으로 충격, 완패, 클래스 차이였다. 이건 클래스의 폭력이다라는 해외 매체의 평은 감정이 아닌 구조에 대한 진단이었다. 1게임 초반부터 안세영은 주도권을 쥐고 놓지 않았다. 빠른 템포로 코트를 넓게 사용했고 황유수는 끈질긴 수비로 버텼다. 중반 13-13까지 스코어가 붙으며 잠시 균형이 만들어졌지만 그 순간이 사실상 마지막 저항이었다. 이후 안세영의 스트로크 정확도와 하프코트 대응 속도가 동시에 살아났고 코스 선택의 완성도가 한 단계 위로 올라섰다. 연속 득점이 터졌고 21-14라는 점수는 접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급 차이를 드러낸 결과였다. 이 게임은 경쟁이라는 단어가 무색했다. 초반 7-7까지는 숫자상 팽팽했지만 황유순의 체력과 집중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진가가 드러났다. 각 구역을 집요하게 찌르는 스트로크,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 상대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가는 운영 능력까지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했다. 점수는 순식간에 18-8로 벌어졌고 21-9로 경기는 끝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 인도 오픈은 사실상 체력전이다. 안세영은 불과 며칠 전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까지 치른 뒤 고작 사흘만 쉬고 뉴델리로 이동했다. 가장 많은 대회에 출전하고 가장 깊은 라운드까지 올라가는 선수에게 충분한 휴식은 사치에 가깝다. 그럼에도 16강을 31분 만에 끝냈다는 사실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장기전에서 체력을 아끼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자 세계 1위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경기 운영 방식이다. 대진 상황 역시 안세영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한 명인 야마구치 아카네, 일본 세계 랭킹 3위는 컨디션 문제로 이번 대회에 불참했다. 중국의 왕지이 2, 천이페이 4위, 한의인은 반대편 브래킷에 위치해 결승전까지는 마주치지 않는다. 체력 관리가 핵심인 시점에서 이는 더없이 이상적인 구도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상에 오래 머무는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흐름이기도 하다. 숫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 바로 27연승이다. 안세영은 지난해 초 27연승을 기록한 뒤 28번째 경기에서 천이페이를 만나 연승이 끊긴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덴마크 오픈,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월드 투어 파이널, 말레이시아 오픈까지 다시 승리를 쌓았고 인도 오픈 16강 승리로 또다시 27연승에 도달했다. 8강에서 만날 상대는 세계 랭킹 6위 푸트리 쿠스마와르다니. 승리할 경우 개인 최다인 28연승이 현실이 된다. 연승이라는 지표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가지는지 아느니라면 이 숫자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성적은 곧 상금으로 이어진다. 안세영은 지난해 여자 단식 최초로 단일 시즌 11관왕을 달성하며 100만 달러 시대를 연 선수다. 지난해 누적 상금만 100만 3천 달러를 넘겼고 월드 투어 누적 상금은 이미 277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약 6만 6천 달러, 누적 50억 원 고지도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배드민턴 선수로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쌓는 커리어는 흔치 않다. 안세영은 그 희귀한 길을 가장 빠른 속도로 걷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있다. 불과 나흘 전 어깨 통증을 이유로 말레이시아 오픈 4강에서 기권했던 천이페이, 중국 세계 랭킹 4위는 장소를 옮기자마자 인도 오픈 32강에 정상 출전해 린샹티 대만을 2-0으로 완파했다. 스코어도 경기 내용도 부상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왜 천이페이는 안세영 앞에서는 물러섰고 다른 무대에서는 멀쩡했을까?
이 해석의 핵심은 부상이 아니라 공포와 계산이다. 천유페이는 산전수전 다 겪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현재의 안세영은 컨디션이 100%가 아니면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상대다. 하위 랭커는 70, 80%의 몸 상태로도 상대할 수 있지만 안세영은 다르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절대자다. 어설픈 상태로 맞붙어 체력을 소진하느니 한 템포 쉬고 다음 무대를 노리는 전략적 선택. 이는 패배가 아니라 현실 인식에 가깝다. 이번 인도 오픈에서 드러난 안세영의 폼은 단순히 좋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안세영은 경기력의 기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린 상태에 가깝다. 빠르되 서두르지 않고 공격적이되 무리하지 않으며 완벽에 가깝게 계산된 선택만을 반복한다.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까지 소화한 직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 오픈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은 오히려 더 정제돼 보인다. 코트 위에서 안세영의 가장 큰 변화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의 제거다. 이전에도 수비력과 커버 범위는 압도적이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랠리를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 상대의 첫 반응, 두 번째 선택에서 이미 승부를 끝낼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낸다. 이는 체력 관리 차원을 넘어 경기 운영 단계가 한 단계 더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해외 매체들이 31분의 공포, 숨 쉴 틈 없는 압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리듬 조절 능력이다. 빠른 템포로 몰아붙이다가도 상대가 수비에 적응하는 순간 속도를 낮추고 코스를 바꾼다. 인도 오픈 16강에서 황유순이 초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수비력이 아니라 안세영이 의도적으로 탐색전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 기어를 올리는 순간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었다. 이 기어 전환 능력은 지금 투어에서 안세영만이 가진 무기다. 언론은 이를 두고 잔혹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냉정함에 가깝다. 상대를 압살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만을 선택한다. 그래서 점수차가 벌어져도 표정은 변하지 않고 매 포인트마다 감정의 파동이 거의 없다. 이는 심리적으로도 상대를 무너뜨린다. 대만과 해외 언론이 싸우지 못했다.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배경이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의 샷 선택은 특히 하프코트와 네트 플레이에서 빛난다. 무리한 스매시보다 각을 살린 드롭과 밀어넣기,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을 한 박자 늦게 만드는 배치가 반복된다. 이는 상대 체력을 깎는 동시에 다음 라운드를 대비하는 계산된 운영이다. 실제로 경기 후 외신들은 안세영은 이미 8강 이후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폼이 좋다는 것은 단지 많이 이긴다는 뜻이 아니다. 언제 힘을 빼고 언제 힘을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상태다. 지금의 안세영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연승 기록, 경기 시간, 상대의 반응까지 모든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인도 오픈에서의 안세영은 단순히 우승 후보가 아니라 대회의 흐름 자체를 설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 안정된 폼이 유지되는 한 누가 그 흐름을 끊을 수 있을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안세영은 이제 단순히 실력만으로 세계 1위인 선수가 아니다. 존재만으로도 상대의 일정과 선택을 바꾸게 만드는 단계에 올라섰다. 상대의 기권을 유도하고 대진표의 흐름을 바꾸며 대회의 긴장도를 조절하는 심리적 지배자. 인도 오픈을 둘러싼 묘한 긴장감은 안세영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의 안세영은 그 모든 변수를 압도할 만큼 완성된 선택과 실행을 보여주고 있다. 이 31분의 승리는 단순한 16강 통과가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 판도에 다시 한번 각인된 선언문에 가깝다.